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구촌 세계인의 축제 피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그제 개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해 대회 개막을 빛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 직전에 나주 그리고 전남도청을 방문해 한전공대와 관련된 지원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영대회라는 큰 이슈에 가려 그 내용이 자세히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전공대 설립 정부지원위원회를 맡으셨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를 맡으신 신정훈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일보 정치부 부장입니다. 윤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청자께서 한전공대라는 뉴스를 시사를 계속 관심 갖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전공대 설립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 단계 대통령이 얘기했는가 궁금한데 네네. 부지 선정, 예타 면제 뭐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지금 상황인가요?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설립 전 단계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에서 부지가 지난 1월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였죠? 나주. 전남도하고 이 나주시가 그 부영시 지금 골프장 자리를 이제 부지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땅을 결정했고. 예, 땅을 결정했고 이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법적 근거를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의 설립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설립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고 지난 10일 날 이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그 이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네. 지금 단계가? 네. 마지막 정부 의결 국무회의 보고는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요. 범정부 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제 한전의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땅 결정하고 네. 네. 그리고 지난 예비 타당성 상황도 면제가 받았고 네. 이제는 계획 네. 그리고 거기 재원 조달방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네. 이런 단계에서 그렇다면 뭐 신정훈 위원장님 보니까 화면에 계속 대통령과 함께 화면이 많이 나오시대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전공대의 재정 지원을 밝힌 건데 전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은 하나입니다. 지난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이날 대통령 오셨는데 어떤 상황이고 현장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저는 그 비전 선포식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전남도의 네네. 비전 선포식. 혁신도시에 오셔서 빛가람 전망대에서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지를 좀 조망해 보셨고 네. 또 한전공대를 비롯한 그 이후에 계획에 대한 전라남도의 건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전공대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요청을 했고 두 번째로는 네. 그 이후에 4세대 가속기 사업이랄까 또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강력한 이 건의를 드렸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그런 지역 산업으로 발전을 위해서
국가 산단의 필요성도 언급을 하셨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좀 남겨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멘트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개교를 위해 22년. 2022년 개교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 요 멘트가 딱 끝인가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전공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요 정도 멘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 사전에 이 좀 얘기를 듣기로는 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문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걸 저는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상보다 좀 구체적인 액수 지원 뭐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규모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정황적인 어려움들 그다음에 한전의 어떤 어려움, 뭐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조율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말씀 못하신 거 아닌가? 경제인들과 대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나주 혁신 도시가 예.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에너지 밸리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이 장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감동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부적인 어떤 이 사항은 말씀하지 않았더라도 네. 의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게 예. 돌이킬 수 없는 구체적 내용 언급 안 한 것으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아니 근데 사실 그 2022년 개교를 못 박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늦춰지면 사실 이 정부 내에서 개교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었고 그게 우려였는데 2022년 개교를 못 박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부처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2022년까지 개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지난번에 그 10일에 열렸던 네네. 그 범정부 지원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좀 연계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제 행정 절차. 그러니까 대학 설립 인가가 과연 2022년 3월까지 가능할 것이냐. 현행 법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죠. 현재 한전이 재정 부담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전이 충분히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한전이? 네네 정부가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분명한 그 의지와 약속을 했다. 정부 지원이라는 건 해당 부처가 동의하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장관도 고개 끄덕였다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사실 정부 지원 그 재정적인 측면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 확정됐다. 예. 이미 비공개이긴 하지만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정황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금 할 단계인가 적절한 시점에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한전이라는 큰 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한두 해가 걸리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를 보면 땅 결정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계획이 확정된 거였다고 한다면 네네. 그 핵심적인 관심 사안은 결국 돈을 어떻게 지원하고 예. 누가 어떻게 분담하고 이 문제가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한전공대의 그 지원, 한전공대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한전공대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다만 한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요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 흑자 구조에서 적자 구조로 바뀌는 지금 현상이거든요. 작년부터 지금 적자가 들어갔고 만약에 한전이 그 전처럼 뭐 수조 원씩 흑자를 낸다면 지금 뭐 이런 한전공대 하나 만드는 거는 그렇게 뭐 굉장히 뭐 쉬운 일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한전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가 지원하겠고 이 지자체가 또 지원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왔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어떤 예산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당초 이 부분들이 쉬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이 범정부 지원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하루 전에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거든요. 6월 27일 날 이제 3차 회의 때 이 기본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 기본 계획은 당연히 이제 이 법적 근거와 지원 규모를 밝히는 이 내용이었는데 재정 지원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갑자기 하루 전에 연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었고 이상기류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상기류가 나타났었고 확인을 했는데도 이 정부나 뭐 한전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것이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이런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그 좀 빠르게 7월 10일 날 이 3차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신정은 그 위원이시죠. 네. 범정부 설립지원위원으로 이번에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획안을 아까 확정했다. 네. 정부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네. 했는데 그 확정한 사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7월 10일 날 회의 때. 관련법을 그 개정해서 네. 지금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을 한전공대 설립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에 네. 그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네네. 네.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전력 분야의 R&D 분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총액으로도 2조 원 이상의 네. 기금이 지금 축적돼 있습니다. 네. 이게 재정 규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거를 마련했다. 네. 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특별법을 요구해 왔고요. 왜냐하면 한전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이 한국전력도 그랬고 전남도도 그랬고 나주시도 그랬고 정치권에서도 그랬고 전부 다 지속 가능한 한전공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근거가 명시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전기산업법인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원 규모는 지금 이제 한전 쪽에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한 만큼은 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기본 계획에 한전이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넣은 것 같는데 그걸 넣었다가 취재한 바로는 취재한 바로는 그걸 넣었다가 6월 17일 날 회의에서 그게 아주 정부 부처에서 난리가 나서 그걸 통째로 드러내고 뭐 다시 논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한 달여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됐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의 지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이 나주시와 전남도가 이 앞으로 10년간 100억씩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2천억을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고 또 부지를 제공하고 클러스터 부지는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 3분의 1씩 분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3분의 1이란 말. 이게 우리 도 문제가 나와서 예. 어떻게 3분의 1을 말? 그러니까 지금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설립 비용이 6천억. 설립 비용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운영 비용이 한 600억 정도. 그 궁금한 건 한전이 저희 기억에는 6천억이라는 그 설립 비용이잖아요. 네. 이건 원래 한전공대니까 한전의 대학이니까 한전이 내기로 한 돈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도 저번에 한번 한전공대를 이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한전공대를 왜 한전이 부지를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광주와 전남을 경쟁을 시켜서 무료로 제공받고 뭐 이런 운영비를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그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전이 지금 만약에 흑자 상태고 뭐 수조원 흑자를 낸다면 한전이 당연히 혼자 추진을 해야 되지만 네. 이 한전의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이번에 뭐 전기료 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이사회에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 쪽은 그쪽 입장도 좀 봐야 되고 그러려면 이 한전공대를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지자체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고한 어떤 법적 근거와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한전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봤을 때요.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좀 그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자체 어떤 부담이 예.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전체 이제 그 6천억의 설립 자금 중에 네.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한 7,500억 정도의 설립 비용 중에 네. 지자체가 부지 1,6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된 거다. 네. 그런데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도 종종 네. 그런 어떤 부지 매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 아까 한전의 주주 또 국민들 지역 간의 그 이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이 한전공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업적과 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충분히 이 부분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전공대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조건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한전공대고 그 대학은 한전이 가장 뭐 정권이 바뀌든 그런 거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전공대에 그러면 한전의 의지, 태도 어떻게 뭐 서로 입장이 달리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전에서는 좀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눈치. 네,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이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공대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한전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미래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비용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부담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정부나 지자체 좀 분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건 좀 눈치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한전이 어찌됐든 빛가람 혁신 도시 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은 굉장히 좀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가람 혁신 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이제 한전공대를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2022년에 개교를 하겠다라고 명시한 이상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달려가는 이제 더 이상 우여곡절이나 어떤 뭐 논란이나 마찰이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전 쪽이 지금까지는 좀 약간 이 비용을 좀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전남하고 광주를 경쟁하게 하는 구도 자체가 어떻게든 한전이 그걸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지우려 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고 재정 지원 규모도 이제 좀 확정을 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한전공대가 제대로 속도를 내고 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이 한전공대는 그 대통령 그 공약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네. 또 한전 내부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호응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일단은 문제를 제기한 거고 한전이 이를 받아서 이제 추진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한전공대에 대해서 한전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전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견이 해소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공대라고는 이 에너지 특화 대학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지스트나 또 이 전대, 뭐 조대 다 전기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예. 상당히 그 교육 전문가들 간의 논의가 치열했습니다. 또 정부 간에도 부처 간에도 이렇게 이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떠밀고 또 논쟁하고 부담을 서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확정한 안도 지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랄까 네. 또 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러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입니다. 네. 이것도 국민적인 어떤 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전의 역할, 우리 정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의 또 좀 우여곡절 자체가 소극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그 문제 제기를 그 정부가 또 한전이 주도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네. 9월쯤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마스터 플랜을 사실상 건축 설계안, 캠퍼스 조성안과 이 어떻게 앞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이제 설립 기본 계획 요 두 가지를 발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뭔가 좀 약간 지역의 이벤트, 국가적 이벤트로 해서 한전이 뭔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좀 바람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를 얘기하죠. 한전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낼 거라고 이제 두 분께서 전망해 주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넘어야 할 산들 앞부분에 조금씩 나왔습니다만은 한전공대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이 설립에 반대하고 있고 한전 소액 주주들이 또 한전공대를 언급하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이런 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 아니겠어요? 그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떻게 현재가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어떤 문제가 그 있습니까? 야당이 예. 주로 많이 제기하는 게 예. 지금 한전의 경영적자인데요. 적자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한전의 또 이 경영 상황은 올해와는 전혀 또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의 재정적자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제기는 한 것이지만 한전이라든가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요구가 아주 비등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한전이 초인류 뭐 어떤 그 최고의 기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기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서 많이 뒤처져 있어서 네네. 한전 자체적으로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 앞서 나가려면 이 R&D 분야에 대한 반드시 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당연히 이 비용은 한전을 위한 비용이고 주주를 위한 비용이고 또 국가를 위한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네. 한전 공대는 한전을 위한 공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전력 산업,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느냐.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 원전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원전을 벗어나야 된다.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원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전이.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같은 에너지의 어떤 중심대학, 특화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액 주주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는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는 거는 네네. 기존에 있는 원전 정책을 그대로 써라.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이 원전 정책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뭐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사능 폐기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도 지금 현재 한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분들도 인식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한전이 살기 위한 네. 또 방안으로도 한전공대가 네. 한전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잘 설득돼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난제들을 벗어나고 난다면 이제 시청자가 또 궁금한 건 좀 나와 있지만 한전공대 설립까지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가가 좀 앞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떤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한전공대 설립까지. 9월 달에 이제 건축 설계안과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비공개로 남아 있는 대학 설립 기본 계획, 요것이 이제 9월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0월쯤에는 학교 법인 설립, 요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 선임 문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총장 선임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총장 후보자 선임이죠. 그렇죠. 총장 후보자 선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안에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다 마무리가 되고 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착공 뭐 바로 이렇게 나가야지 2022년 개교가 가능해집니다. 뭐 지금 보면 2021년에 한 6월쯤에는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 스케줄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네. 이런 그 우리 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 쭉 추진될 건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난관이 이 행정 절차를 기한 내에 밟을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학 설립 전에 네. 1년 전에 그 교수진과 네. 또 시설 그러니까 그 대학의 어떤 그 청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2022년 3월이면 2021년 3월 이내에 그러네요.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 공기를 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분 개교
이 개교가 아니고 어차피 뭐 네, 이번 부분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개교가 아니라 2025년도에 편제가 완성되는 시점, 그렇게 2025년도에 대학의 모습을 다 완전하게 완전히 그런가요? 갖춘다. 네. 끝으로 그 두 분 한전공대가 세계적 에너지 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 남은 과제랄까요?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전공대가 지금 울산 과기대 유니스트에 의해서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선 대학으로 보면 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보면 유니스트에서 두 번째인데 저는 과거에 카이스트라든가 GST라든가 이런 포항공대, 뭐 서울대, 지금 유니스트를 뛰어넘는 뭔가 액션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개교 몇 년 뒤에는 뭐 예를 들면 세계 어떤 뭐 논문 뭐 SCI 논문 몇 개, 뭐 몇 년 뒤에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 몇 년 뒤에는 뭐 예를 들면 세계의 어떤 1위 연구 중심 대학, 뭐 이 정도의 액션 플랜을 가지고 한전의 어떤 꾸준한 투자.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가 어찌됐든 뒷받침을 하지만 한전에 어떤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이런 액션 플랜을 갖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경제인들과의 대화에서 예.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본인이 해남 대흥사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다. 네. 땅끝 마을을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땅끝에 가면 땅끝을 느낄 수 없었다. 두륜산에 올라서 땅끝을 보면 땅끝을 정말 절감할 수 있었다. 좀 더 큰 눈으로 넓은 눈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한전공대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 또 한전 또 지역이 이런 공감대 속에서 한전공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한전공대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즈음에 긴급으로 두 분을 모시고 그 시사의 본질을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